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풀어오신 거 질문부터 받고 오늘 이제 그 다음 내용 나가야 되니까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로 복습하자면 저희 지난 시간에 극한 배웠거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에 개념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책을 다 배운다고 해서 사실 극한이 정확하게 뭐다라는 거를 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좀 이제 파고들면 이제 교육과정 벗어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약간 느낌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거는 좀 뭔가 이제 무한히 다가간다. 그러니까 무한 관련 내용인데 그러니까 무한히 다가갈 때 이제 제가 쓰는 말로는 뭐 예상되는 값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숫자로 갔다 오셨을 때 x가 1로 갔을 때 예상되는 값 그런 것들 혹은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배운 기호 중에 무한대라는 기호도 있어요.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예상되는 도착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책의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수렴할 때가 있고 발산할 때가 있다는 거야. 자, 수렴할 때는 어떤 이제 정답이 숫자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예상되는 값이 있는 경우 저희가 수렴한다 라고 부르고 그 예상되는 값을 뭐 극한값, 극한, 수렴값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발산이라는 말은 이제 정답이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가끔은 뭐 계속 커지는 상태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 중에는 우리가 이제 좌극한, 우극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은 다가가는 방향에 따라서 왼쪽에서 갈 때는 좌극한, 오른쪽 갈 때는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이제 기호로는 숫자 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드린 거는 극한이 존재할 조건, 극한은 뭐 언제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뭐 결론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 두 개가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없거나 다르면 극한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거의 이제 그래프 관련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하게 될 내용이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혹은 못 그려 이제 그럴 때 극한값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질문 좀 받고 질문 없으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네. 머리 자르셨나요? 아, 잘랐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할 거 하나 없어요? 혹시 뭐 베이직쌤에도 뒤에 그 뭐 유형 문제 몇 개 있잖아. 거기 뭐 질문할 거 특별히 없으신가요? 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요. 이제 이러다가 대학 갑니다. 지금 고3 애들 지금 막 이제 1학기 끝나고 원서 접수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후회의 목소리도 있어요. 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근데 진짜 열심히 하던가. 그렇죠? 자, 소진아 뭐 질문할 거 없어? 네. 혜리. 없으면 저희 소미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문자 한 통만 좀 보내보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 소미는 원래 이 시간대에 학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자 한 통만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첫날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초반부에 뭔가 이제 피드백이 잘 안 되면요. 이게 나중에 후회해봤자 이게 후회된다니까요.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일단 문자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성명 먼저 할게요. 자, 그 다음 내용.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극한의 성질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극한의 성질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일단 제목이 여기 성질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사실은 어떤 걸 이제 배운 다음에 항상 이 성질이라는 걸 저희가 배웠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리 설명드릴 게 뭐냐면, 자, 이 밑에 있는 성질은요, 이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성질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미리 말하겠습니다. 자, 이 성질이 증명이라고 쓰고 증명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학교 때 제가 대학교 때 이 증명을 배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증명은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냥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저희가 이제 문제 풀 때 써먹을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증명은 생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질을 일단 배우긴 할 건데, 그럼 얘를 통해서 뭐 할 거냐면 뒤에다가 부제목 하나 쓸까요? 제가 가끔 제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뭔가 좀 더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자, 아까 전에 말했던 부제목, 자, 오늘 이제 이 성질을 배워서 결국은 뭐 할 거냐면 또 역시나 극한값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프를 안 그리고 뭐 극한값 구하자라는 거야. 극한값 구하기.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런 성질들을 저희가 몇 가지 숙지를 할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성질도 숙지를 할 거고, 제가 잠시 후에 그리고 이런 데 공간 좀 비워줄게요. 이거 싫은데. 여기 공간에 제가 잠시 후에 좀 추가적인 또 이제 어떤 루틴을 쭉 설명드리며, 이제부터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거 체크해서 구하자, 이런 식으로 공식화 해버리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오늘 배우고 나면 어쩌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부 내용들도 사실은 그래프를 안 그리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제가 좀 성질만 확대를 할게요. 저는 이제 확대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1번이 성질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성질 파트가 어려워지면 하나 건드리는 게 있어. 자,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 성질은요,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 한개가 있어요. 자, 이 성질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조건도 건드립니다. 시험 때. 자, 여기부터 어쩌면 여기까지 일단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냐면 이 성질이 어쩌면 기본 조건이라고 쓸까? 바로 위에 쓸까? 자, 기본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야. 자, 읽어볼까요? 어떤 함수 f랑 g라는 게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자, 요거 지금 극한값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l이 나왔고, 극한값을 구했는데 m이 나왔다, 그런 상황이거든. 혹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극한값이 숫자로 나올 때 이런 걸 저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배웠지? 수렴한다고 배웠잖아. 실제로 이 성질의 조건은 수렴할 때입니다. 다시, 이 성질은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수렴할 때만 쓸 수가 있다. 수렴할 때. 즉 다르게 말하면 발산할 때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혹은 수렴하는지 모를 때는 원래 함부로 성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거 관련 OX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할 겁니다. 써드릴까? 즉, 그냥 안 쓸게요. 수렴할 때라고 씁시다. 지저분해지니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구나. 다시 발산하거나 모를 때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방금 말한 대로 이제는 받아내릴 거예요. 외우실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외울만 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 중에 좀 비슷한 성질을 배운 적이 있다는 거야. 특히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1번과 2번을 묶어서 보시면요, 혹시 이 성질 우리 얼마 전에 본 적 있지 않나요? 이 성질은 뭐 배울 때 이 성질이 되는 줄 알아? 너네가 배운 것 중에 시그마 배울 때 이 성질이 가능했습니다. 자, 복습. 자, 여기 있는 1번 성질은요, 보이세요? 이런 숫자 같은 거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 혹은 안으로 넣을 수 있다. 시그마 때 배웠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하거나 합칠 수 있다. 시그마 때문에 오잖아. 그래서 여기 실제 써드릴까요? 어쩌면 시그마 성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이거 증명은 못해요. 그냥 받아들이실 건데 그냥 마음가짐은 시그마랑 똑같은 거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수학에는 저런 거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사실 미리 스포하자면 미분, 적분에도 저런 성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런 거 많이 있습니다. 다시 숫자 곱해진 건 안팎으로 꺼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덧셈 뺄셈은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자 밑에 있는 3번, 4번도요. 이게 약간 시그마에서 추가되는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들 시그마에서는 얘 곱하기랑 나누기죠. 다시 시그마에서는 곱하기랑 나누기는 분리할 수 있게 없게. 거기 시그마는 함부로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심지어 곱하기랑 나누기도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칙 연산이 다 분리가 됩니다. 써드릴까요? 얘는 심지어 어쩌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써봐요. 곱하기랑 나누기도 분리가 돼요. 네, 이렇게 쓸까 보네요. 다시 곱하기랑 나누기도 심지어 가능해서 어쩌면 그냥 되게 이상적이야. 그냥 다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대신에 시그마랑 다른 점은 이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시그마는 사실 이렇게 분리하는 데 조건은 없거든요. 물론 합칠 때는 시그마다 합칠 때는 조건이 있는데 분리할 때는 조건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수렴할 때만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외우기 쉽죠? 다 되는구나. 그리고 저 하나만 더.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옛날부터 이런 나눗셈을 건드릴 때는 하나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어디? 자,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결국 이런 조건이라던가 저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너네가 놓치는 부분이잖아. 그럼 저기를 딱 건드려서 시험 문제 만들어요. 자, 혹시 여러분 여기 대문자 m이 위치가 어디예요? 이건 당연한 조건이긴 해요. 자, 이렇게 써있는 거 밑에다가 하나 쓸게요. 자, 분모는 당연히 어차피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저 성질을 썼는데 분모가 0이 된다? 그럼 저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수렴하자 봐봐. 수렴하더라도 만약에 뒤에 있는 이 자리가 0으로 수렴하면 이해돼? 0으로 수렴하면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수렴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모 자리가 0 되는 걸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성질 관련 내용이고, 그럼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시그마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밑에 문제가 시그마랑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다섯 문제입니다. 제가 아마 시그마 할 당시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냥 해볼래. 그냥 해보면 그냥 느낌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시그마가 리미트로 바뀐 것 뿐이야. 성질 관련 뭐 이런 거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자, 증명은 쌤 안 하나요? 제가 아마 시그마 때는 증명도 간단히 했어요. 뭐 시그마는 뭐 증명이랄 게 없어. 그냥 풀어 써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는 애초에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쉬운 개념이 아닌데 이게 증명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직관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쭉쭉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여기 딱 이제 시그마를 리미트로 바꾼 문제라 보시면 돼요. 저희 이번 수학원 때. 자, 한 명씩 호명하면 저는 도와주세요. 자, 38번입니다. 자, 요거 혹시 소미야. 자, 요거 혹시 얼마 나오세요? 자, 숫자 4. 자, 여기에 이제 뭐냐면 리미트의 성질. 이렇게 곱해진 숫자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 뭐 그런 성질입니다. 제가 아마 그 시그마의 당시에 가끔 쓰는 말 중에 뭐 뼈 바르듯이 뭐 그런 느낌이에요. 39번 서진아, 이거 얼마일까? -4. 여러분 요거 이제 역시나 뼈 바르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뼈를 전부 다 바를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할게. 이 성질은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건데 수렴하잖아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마사 나오겠죠. 자, 밑에 40번은요. 자, 혜리나 40번은 얼마나 할까? 자, 심지어 곱하기도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곱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혹시 아이나 41번 풀어봤어요? 이게 뭘 것 같아?
쌤이 이런 성질은 배운 적 없잖아요. 너네 혹시 제곱의 뜻이 이건 거 아시죠? 사실 제곱이란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곱하기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곱하기 분리가 가능하다. 해서 계산해 보시면 9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소미야. 42번의 정답 얼마일까? 네, 심지어 나누기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G분의 리미트 F 분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걸 풀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부터 여기 바로 위에다가 아마 공간이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의 크게 두 파트야. 1교시에는 이걸 할 거고 2교시에는 다른 거 하나 할 건데,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은 다 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줘도 다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필기할게요. 지금부터 이 성질도 이용할 건데 저거 이외에도 제가 몇 가지 좀 이제 루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체크해봐라. 루틴을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숙제 해보시면 이미 약간 어려운 푸시 느끼고 있는 부분을 그냥 좀 쭉 정리해 볼 거니까 필기를 잘 해봐.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상황에 따라 두 가지인데 저는 일단은 그냥 필기를 그래 샵 1번이라고 쓸까? 네, 샵 1번. 자, 일단 오늘 1교시의 상황은요, 아마 지난번 숙제에서 많이 봤던 어떤 상황. 자, 리미트. 자, 이제 x가 여러분들이 요 자리가, 보통 요 자리가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종류가 어쩌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에 따라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숙제해 보시면 보통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보통 이 자리에 뭐 0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숫자가 들어갈 때가 있어. 뭐 x가 1로 갈 때, 0으로 갈 때, 10으로 갈 때 숫자가 있잖아. 또 뭐가 있었지? 숫자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런 기호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숫자가 들어갈 때가 있고 숫자 말고 그거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지. 1교시에는 숫자가 들어갈 때 하는 방법 쭉 써드릴게요. 자, 앞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라는 거야. 다시 이 자리에 제가 일단은요 필기를 그래 A라고 쓸 건데 요 A라는 거는 말하자면 숫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요런 꼴일 때예요. 네. 자, 요런 꼴 문제들만 다 풀어볼 건데 지금부터 요런 꼴 나오면 제가 시키는 대로 체크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체크하는 순서를 외우세요. 자, 순서라고 쓰고 써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너네 혹시 지난번에 사실 숫자 나오면 가끔 이런 숫자 나왔을 때 극한값 정답이 어떻게 구할 때가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은요 그냥 대입해가지고 일종의 함수값이랑 같을 때가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쩌면 그냥 이렇게 표현해볼 것 같아요. 그냥 대입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써드리는 건 일종의 루틴인데 그냥 한번 대입을 해봐. 그럼 가끔은요 그냥 대입했을 때 뭐 별 문제가 없거나 그러면 걔가 정답입니다. 그냥 대입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수값 말하는 거지. 그냥 대입. 근데 두 번째는요 너네가 쌤이라도 시험에는 1번 같은 건 잘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서 되는 경우는 잘 안 나오고 사실은 여기 있는 2번 별표하실까?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야. 가끔은요 보통 그냥 대입을 했을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안 될 때가 뭐냐면 써드릴까요? 이렇게 여기 자 일단은요 필기를 좀 아쉽네. 이렇게 쓸게요. 요게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대입이 안 될 때. 보통 여러분들이 안 될 때가 언제냐면 자 미리 일단 문제로 좀 보이니까 이게 보통 또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앞으로 있을 건데 그 표현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밑에는 없네요. 다음 장 가볼래? 잠깐만 안 될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48번 문제 보이세요?
자, 얘를 여러분들 x에다가 2 대입할 수 있나요? 왜 안 되지? 얘는 분모가 0이 됩니다. 또 보이니까? 사실 이번 페이지가 전부 다 그런 상황일 거예요. 보통 안 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분모가 0이 될 때가 사실 되게 일반적이거든. 또 보여줄까? 여기 말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5쪽 A에 있는 74번 문제 보이세요? 자, 이 친구도 x가 0으로 갈 텐데 요거 혜린아 대입할 수 있나요? 얘도 왜 안 돼? 얘도 앞에 있는 x분의 1 제가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안 될 때는요 돌아오세요. 안 될 때는 보통 분모가 0이 될 때일 거예요. 거의 뭐 99% 확률로 분모가 0이 될 때일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저희가 이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다음 루틴이 있다는 거야. 자, 바로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루틴은 자, 이거를 의심해 볼 거야. 뭐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아는 간단히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정리를 뭘로 하는데요? 써드릴 건데 보통은 또 몇 가지 또 있어요. 정리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정리하는 방법들을 더 숙지를 하시면 되겠지. 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하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갈 때도 있다는 거야. 자, 일단은 필기부터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별건 아닙니다. 다시 이런 루틴으로 첫 번째 그냥 대입해봐라. 그 대입해서 되면 정답입니다. 근데 안 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 뭔가 그 식이 간단히 정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할 겁니다. 이런 방법.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 있는 간단히 정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밑에서 드릴까? 보통 간단히 정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저희 책에도 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야. 첫 번째는요. 너네 아마 지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앞에 문제 중에서 가끔 그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혹시 그런 내용 기억나세요? 제가 뭐 그래프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설명할 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 두 번째는요. 특히 시간에 루트 같은 게 있으면 저희 좋은 습관이잖아요. 유리화 같은 거를 해보시면 예뻐지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통분. 이제 통분 관련 문제를 보시면 딱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뭔가 통분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는 통분을 한번 딱 해보면 간단히 정리가 되고 아무튼 정리를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만약에 그냥 대입도 안 돼. 두 번째 정리도 안 돼. 자, 이런 경우는 세 번째 자, 이 3번까지 오시면요. 결론적으로 이 극한은 발산하는 극한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랑 깔맞춤해서 어쩌면 다시 1번, 2번에서 끝난다는 말을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3번까지 왔다는 말은 이게 이제 발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 세 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부터 제가 쭉 한번 이런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외우신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극한의 성질도 저희가 이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밑에 43번부터 가볼게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사실 요거 2차 함수라 지난번 숙제거든요. 근데 방금 말할 때 요거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다? 자, 숫자를 그냥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랬을 때 문제가 없으면 정답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여러분들,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냥 대입이 될 것 같죠? 자,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정답 뭐 나온다? 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너네가 말하는 함수값인데, 실제로 얘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뭔가 끊어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식화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44번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번 수학 2 때 배운 뭐 3차 함수.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래프도 못 그리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냥 대입을 하시면 대입이 된다라는 거야. 혹시 아연아,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올까? 이렇게 1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근데 좀 뭔가 좀 설명이 좀 부실한데요 하시면 사실 방금 배웠던, 써보세요. 방금 배웠던 극한의 성질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어쩌면 얘는 1차 함수죠. 다시 얘는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3차 함수는 못 구해도 1차랑 2차는 구할 수 있거든. 그래프도 그릴 줄 알고. 그리고 어쩌면 x가 2에서 얘네 둘 다 수렴한단 말이야. 얘는 4로 수렴하죠. 함수가. 얘는 3으로 수렴하잖아. 여기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도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그냥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페이지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대입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볼까? 지금부터 연습할 거는 그 대입했을 때 안 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48번 같은 거. 근데 보통은 제 기억상 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뭐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라서 다들 보통은 잘한다라는 거지. 자, 이제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위에 제목은요, 0분의 0꼴은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꼴을요, 또 이제 0분의 0꼴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자, 그 이름도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혹시 이거 솜이야. 정답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여러분, 얘 혹시 4인 거 아시겠어요? 자, 일단은 위에 아까 배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야. 오늘은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대입이 돼야 안 돼. 적으세요. 얘 그냥 대입이 안 되죠. 왜 안 된다? 분모가 0이라서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위에 제목이 왜 0분의 0꼴인지를 설명할게요. 얘 지금 x에 2 대입하면 0 나오잖아. 혹시 분자에도 2 대입하면 뭐 나와요? 보통 이번 페이지에 있는 이런 식들은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인 애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분모가 0인데 분자도 0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양을 0분의 0꼴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표현 정도는 알면 좋아. 저도 앞으로 종종 쓸 거거든요. 그래서 0분의 0꼴. 이거 자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뭐 해보자. 자 아까 제가 말한 간단히 정리, 뭐 인수분해, 유리화, 통분 같은 걸 의심해 볼 건데 사실 고2쯤 되면 이런 거 딱 보면요 못 참잖아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지만 딱 보면 못 참을 거야. 뭔가 막 그냥 하고 싶어요. 인수분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약분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해야? 저기에 남아있는 식에다가 다시 대입하라는 게 여기다가 대입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이게 정답이다. 사실 이게 이제 간단히 정리하는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 인수분해 유형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밑에 있는 좀 어려운 거 해볼까? 52번. 그래서 여기를 좀 건드린다고 치면 뭐 저런 식의 3차, 4차식도 우리가 고1 때 배웠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인수분해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극한의 탈을 쓴 인수분해 문제예요. 저도 이맘때 나 인수분해 약한데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약하면요 하다가 자꾸 막히게 돼요. 뭐 이게 뭐 그래프를 못 그린다? 자꾸 막혀. 인수분해가 안 되네? 막혀. 혹은 뭐 유리화가 안 되네? 또 막혀. 뭐 이런 식으로 막힌다는 거지. 자, 52번. 이 정도는 뭐 오래 안 걸리잖아. 30초 뒤에 출발합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자, 마찬가지야.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필기한 순서대로 따라가는 습관들이세요. 첫 번째, 그냥 대입해보자는 거야. 역시나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분자도 0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느낌의 상황에서는 0분의 0꼴이라고 보고, 자, 그 다음 포기하지 말고, 자, 분모, 합차죠. 자,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자, 분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혹시 해보치고 좀 도와주실래요? 요거 하나에다가 뒤에 인수 뭐 나오죠? x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나오셨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지워진 이거 두 개 보이세요? 봐봐 적으세요. 자, 하나 포인트 말해줄까? 이게 지금 얘가 지워졌잖아. 어쩌면요 지금 대입을 못하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문제의 원인이 해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워지면서 대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입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분모 분자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저거 뭐냐? 해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어서 오른쪽에 이제 그 다음이요. 자, 54번입니다. 자, 순서를 54번 문자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은 뭔가 딱 봐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좀 티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말을 안 했었어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한다는 거야. 사실 인수분해도 보면 뭐가 하고 싶고 그냥. 예를 들어 54번 같은 경우도 특히 저희 습관 중에서 분모 자리에 루트가 있다. 그럼 유리화하는 게 습관이잖아. 요것도 이제 그런 간단히 정리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유리화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부터는 심지어 그래프 그리기도 슬슬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것도 같이 해볼까? 자, 얘는요, x가 16으로 갈 때 요 함수의 극한값 구하세요. 그런 문제인데, 다시 한번 첫 번째, x에다가 16을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분모 자리가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0분의 0꼴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 포기하지 말고 몇 가지 시도를 해볼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사실 뭐 유리화를 좀 의도하는 문제긴 해요. 자, 어떻게? 자,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 더하기 4를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너희가 이런 것도 고1 때 무리식 할 때 몇 번 해본 적 있습니다. 자, 해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분모 자리가 x 빼기 16 되고요. 자, 분자 자리가 원래 있던 이 친구에다가 얘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분이 됩니다. 자, 약분되면서 16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인데 제가 한 가지 가능성 더 알려드릴게요. 얘 혹시 여러분들 인수분해로도 풀 수 있는 거 아세요? 사실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돼요? 위에 있는 x 빼기 16을요.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문제 인수분해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x를요. 뭘로 보면 돼요? 루트 x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16을 이렇게 보시면 요거 합차죠. 자, 한 가지 가능성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좀 뭔가 생각이 열려있길 바래요. 자, 아무튼 자 54번 같은 거 유리화 컨셉인데 하나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5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분모 자리에 있을 때는 유리화가 습관인데 가끔 이제부터는 이렇게 분자에 있는 경우도 혹시 뭔가 할 게 없으면 유리화를 의식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분모에 있는 유리화를 해서 정확한 명칭은 보통 분모의 유리화를 불러요. 분모의 유리화라고. 그 밑에 55번은 분자의 유리화. 또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자, 55번입니다. 자, 앞으로 요 숫자꼴, x가 숫자꼴을 사실 되게 많이 보게 돼요. 2교시에 배울 것보다 더 많이 볼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할게요. 자, 다시 요거는 예쁜데요. 사실은 요거 예뻐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거 안 건드려. 원래 분자의 루트는 나쁘지 않거든. 근데 여기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라도 뭔가 안 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분모 분자에다가 이 친구, 자, 요 친구 한번 곱해 주겠습니다. 자, 곱해 주시면 밑에 쓸까요? 자, 분자 자리가 혜리나 뭐가 남지? 이 분자에 뭐 남아요? 분자에 x 남는 거 아시죠? 제곱 빼기 제곱하시면. 그리고 분모에 원래 있던 x에다가 이 친구가 추가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 둘이가 약분이 됩니다. 역시나 이 친구가 문제의 원인이었거든. 해결되면서 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다들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유의와 유형이 있구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벌써 끝이에요. 자, 뒤에 가보시면 이게 15쪽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약간 제 설명이 책의 순서랑은 좀 다르긴 해.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자, 15쪽에도 가보시면 숫자 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74번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도 저는 같이 묶어서 할게요. 자, 이 경우도 한번 방금 설명한 루틴대로 쭉 따라갈 건데 첫 번째, 그냥 대입되는지. 근데 웬만하면 그냥 대입 안 될 거라는 거야. 기대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뭔가 이 정리까지 요구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순서가 첫 번째 여러분들 혹시 인수분해 할 거 있나요 지금? 아니 이미 뭐 이게 되게 순살인데 뭐 인수분해 할 게 어디 있어요? 그쵸? 할 거 없고요. 두 번째 유리화를 하기에는 루트가 없잖아요. 있어야지. 그럼 남은 게 아까 제가 혹시 설명했던 것 중에 뭐 남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역시나 고1 때 이런 거 통분 다 고1 때 배웁니다. 사실 방금 했던 유리화 통분 다 고1 유리식 무리식 계산 때 배웠잖아. 그래서 요거 통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좀 이제 공식화 하실 때 뭔가 통분을 한다 라고 공식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솔직히 거의 이 세 가지야. 극한값을 구하세요. 첫 번째는 그냥 대입해봐라. 두 번째는 간단히 정리한 후 대입해봐라. 라는 내용. 자, 이게 통분 오랜만에 해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있는 2를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숫자 하는 거랑 똑같이 해라고 말했어요. 고1 때. 그리고 요거 두 개 한번 빼보시면요. 요 자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쓸게요. 요렇게 바뀌겠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앞에 있는 x분의 1 얘가 어쩌면 문제의 원인이었는데 요게 또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대입이 가능해집니다.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77번 해볼까요? 약간 얘는 재밌네요. 뭔가 좀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뭐를 쓸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섞어 나오면 섞어 쓰면 되거든요. 유리화도 하고 통분도 하고 아무튼 정리가 돼야 됩니다. 77번 까지 풀고 일단은 베이직생 가서 요거 관련 유형 몇 개 풀고 잠깐 쉴게요. 근데 오늘은 유형 페이지에도 그냥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형 말고. 자, 지금부터 1분 뒤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계산은 다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숙제를 잘 해오시면 다음 시간은 소위 왔다 갔다 문제. 거꾸로 극한값을 주고 또 이제 식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방향 열심히 해. 정방향.
자, 한번 자 해보셨나요? 자, 얘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얘는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쌤 루트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페이지가 약간 통분 페이지거든. 보통 약간 이런 느낌의 식이 나오면 통분한다 라고 그냥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요 통분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 두 개 한번 통분을 해보시면 자, 여기 쓰겠습니다. 자, 분모끼리 곱한 거 분해. 자, 분자에다가 서로 필요한 거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계산해 보시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쓸까요? 여기 두 개 지워지면서 x만 나오죠. 근데 앞에 지금 x분의 1 있었잖아. 여기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 됩니다. 이렇게 지워지면서 약분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x에다가 0 이제 대입 가능하거든요. 0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뭐 유리화는 딱히 필요 없고요. 통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저희 다른 식 가볼게요. 지금 시간 44분인데 이제 관련 유형 몇 개 잠깐 살펴드리고 일단 1교시는 극한의 성질과 이제 숫자 꼬릴 때 하는 방법 쭉 소개드렸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 한번 19쪽으로 바로 갈게요. 그냥 앞에 계산 문제는 한번 집에 가서 많이 풀어봐. 자, 19쪽에 일단 유형 4번이 극한의 성질이라는 유형이 따로 있긴 합니다. 예를 저희가 성질을 배웠으니까 몇 개 한번 같이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입니다. 사실은 약간 왔다 갔다 문제인데 그냥 뭐 또 그 시그마 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뼈 바르듯이. 근데 심지어 이 리미트라는 친구는 극한은 곱하기랑 나누기도 분리할 수가 있어서 뼈를 정말 완벽히 다 바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조건은 수렴할 때입니다. 수렴 안 하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에서 걔가 수렴한다 써 있으면 성질을 쓰면 되는 거고 안 써 있으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위에 보니까 자, 함수 fg가 있는데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극한값 수렴하죠. 마이너스 1로. 자, 밑에 있는 gx도 k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몰라요. 하지만 얘를 알고 있으면 k 구할 수 있겠죠. 해서 한번 뼈를 발라보시라는 거야. 서진아, 해보시면 k 값 뭐 나온 거 있나? 혹시 요거 5 나온 친구? 저 확인 좀 할게요. 다들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수렴하기 때문에 요거 전부 다 이제 극한의 성질 가지고 분리 전부 다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칠까요? 굉장히 유명한 시험 문제고 앞으로 종종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약간 이제 일반적인 또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 문제가 원래 의도가 있는데 가끔 그냥 어떤 푸는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아닌데 또 약간 푸는 방법이 있긴 해요. 아무튼 한번 여러분 시도해보세요. 뭔가 해볼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맞았구나. 우리 늦게 왔어. 버스를. 자, 10초 뒤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는요, 앞으로 많이 볼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바로 위에 1번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 현재 얘는요, 요게 조건이잖아. 요거 1대니까. 근데 얘 지금 요 자리가 fx가 아니죠. 어쩌면 자, 다시 fx는 지금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누구는 여기 있는 x분의 fx는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fx는 몰라요. 근데 x분의 fx는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모양이 수렴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fx가 아니라 어떤 특정 모양.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예고하세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오늘 극한의 성질 배웠으니까 요렇게 해서 성질 가지고 어떻게 요렇게 분리 힘들다. 자, 요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자, 요거 지금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금 제가 극한의 성질 가지고 위에처럼 뼈를 한번 발라본 거거든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얘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하고 왔잖아. 지금 이 성질은요, 언제만 쓸 수 있다고? 이 성질은 기본 조건이 수렴할 때예요.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누가? 여기 있는 x는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누가? 얘 지금 수렴하나요? 즉 이거는 수렴하잖아. fx는 수렴이 안 해. 얘를 지금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거야. 수렴인지 발산인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푸는 거예요?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죠? 근데 혹시 이거 정답 뭐 나왔어요? 그럼 혹시 어떻게 풀었어요? 어? x를 이렇게 넘겼다고요? 리미트 x분의 리미트 fx분의 3이니까 분모를 옆으로 넘겨요. 사실 그런 성질도 원래 배운 적이 없는 게 안 되는 성질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는 그냥 등식이 아니라 리미트 그러면 뭐 좀 장식은 아니잖아요. 저건 이제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저런 식으로 많이 풀어요. 자, 그럼 제가 일단은요 의도를 말하기 전에 방금 너네가 한 말을 약간 좀 더 멋있게 표현해 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실제로 풀더라고요. 첫 번째 풀이입니다. 자, 1번 풀이는요 시험 1번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푼 게 사실은 쉽게 말하면 뭐 한 거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fx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어쩌면요 fx를 그냥 하나 쉬운 거 만들어준 거예요. 너네 혹시 요거 만족하게 되는 fx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fx가 뭐면 돼요? 3x면 돼요. 그 x가 3x면 x 지워지면 3 남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푼 건 사실 이렇게 설명해야 돼. 차라리 설명할 거라고요. 다시 이해돼요? 쌤 이거 꼼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수학 많이 봤잖아. 특정 상황에서 이런 꼼수가 될 때가 있어. 사실 이 문제는요 앞에 보시면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가 조건이란 말이야. 그 조건을 다시 이해하시면 얘를 만족하기만 하면 그게 뭐든 간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뭐 하자? 아마 그 다음에 송이랑 서진이는 여기다가 대입한 거 아니에요?
F에다 3x 대입한 거잖아. 그래서 한 번 더 대입을 한 거죠. 대입을 해보시면 저기 있는 리미트가 어떻게 바뀐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다가 3x 대입하면 분모 자리 뭘로 바뀌어요? 10x 분의 분자는 뭘로 바뀌죠? 이렇게 되는데 오늘 배운 약분이 가능해지니까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푸신 거잖아.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출제 의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풀라는 건 의도는 아닌데 가능합니다. 첫 번째 풀이. 자, 그런데 이것도 폐기하지만 두 번째 풀이는 좀 한번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일 때 다시 어떤 fx를 모르는데 요 x분의 fx가 수렴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특정 모양을 알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자, 저는 요걸 좀 그냥 좀 지울게요. 저는 지우고 샵 2번이라고 쓸게요. 출제 의도입니다. 자, 제가 보통 요 방식을 일명 모양 만들기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저랑 오래 있으면 가끔 전략 중에 모양 만들기 이런 걸 가끔 쓰긴 해요. 모양 만들기. 무슨 말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시 fx가 아니라 x분의 fx예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부터 여기 식 안에다가 x분의 fx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친구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너희 혹시 저 식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얘는 그냥 fx거든. 얘를 x분의 fx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 힌트, 분모 분자에다가 뭔가를 해주면 됩니다. 쉬운데? 자, 결론입니다. 아마 처음이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x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다시 분모 분자에다가 x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도와주세요. 자, 왼쪽에 이 x는요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쩌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다시 이제 분자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x를 나눠서 이렇게 바꿔주면 쟤랑 얘랑 같은 식이거든요. 살짝 모양만 딱 제가 이제 원하는 모양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저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수렴하잖아. 그래서 이 타이밍에 성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처음에는 못 쓰는데 이때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 별표 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요 각이 보일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 모양의 함수가 뭐 수렴할 때 뭘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저희 마음가짐은 저 모양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극한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요 전부 다 수렴한단 말이야. 이제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쓸게요. 여기 1 그리고 3 곱하기 3분의 1 빼기 2 곱하기 3 되겠죠. 여기에 있는 3이 여기에 있는 2, 3이에요. 수렴하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도니까 아마 이번 숙제에도 이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어딘가 있을 거니까 이런 게 나오면 저 모양을 좀 만드는 식으로 특히 분모 분자에다가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 끝난 친구들 오른쪽 위에 있는 4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건 약간 지난 시간 숙제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 라는 그런 경험을 또 한번 해보시라고 또 한번 느낀 대로 풀어보던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풀고 있는 것들이 극한의 성질 관련 유형들이야. 자, 이 성질은 증명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시그마 성질과 굉장히 유사하고 심지어 곱하기 나누기도 적용 가능한데 조건 하나, 그러니까 수렴할 때만 가능합니다. 항상 쓰시기 전에 그걸 의심해보고
수렴하면 쓰시면 되겠죠. 자, 얘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해보셨나요? 그래서 얘는요, 자 보세요. 우리 지난번 숙제에서는 이렇게 F는 F, G면 G 따로 나왔는데 이번엔 두 개가 같이 나와 있고, 자, 위에 보니까 이거랑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오늘 배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 성질은요, 뭐 할 때만 쓸 수 있다고? 수렴. 그런데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얘네 둘 다 0에서 수렴하니 안 하니? 극하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용해 보시면, 자, 복습. 자, 이 왼쪽에서 소미야 0에서의 극한값 얼마 나와? 그럼 0 나오죠. 다시 아연아, 오른쪽에서는요 0에서의 극한값 얼마 나오세요? 1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는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야.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자, 오른쪽에 얘도 마찬가지야. 1에서의, 자, 요게 해나 무슨 극한이지? 좌극한. 또 마찬가지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F에서 따로, G에서 따로 해서 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혜린아. F에서 1에서의 좌극한 얼마예요? 1이죠. 서진아, G에서 1에서의 좌극한 얼마야? 1이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예요. 실수하면 안 되겠지? 자, 밑에 유형 5번이 방금 했던 0분의 0꼴인데 한 개만 더 풀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 유형 문제가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의 유형 문제는 다 이런 식일 거예요. 다음 점 보면 다 계산 문제예요. 이게 유형 문제인가?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인데 하나 해보고 싶은 게 그래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해보고 잠깐 쉴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도 그 절대값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다 항상 강조하는 그 절대값의 기본 까먹지 마시고 이제 이런 것도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풀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들 있어요? 이거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다들 혹시 2번 나온 친구? 그럼 잘한다. 이거 2번입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얘 절대값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제발 부탁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값 나오면요 습관처럼 분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야. 다시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올 때가 있고, 자, 반대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냥 나올 때는 x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고, 얘는 음수일 때겠죠. 이 경우는 x의 0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역시나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0은 어디에도 포함시키지 않을게요. 그런데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컨셉 간단히 정리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정리를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요. 이제 여기 보시면 영에서의 우극한, 영에서의 좌극한인데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단 말이야. 혹시 알아나? 영에서의 우극한은요. 둘 중에 누구를 써야 되나요? 이쪽을 써야 한다는 거야. 이 경우는 둘 중에서 쓰는 게 조금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는 그런 컨셉이 특히 이 절대값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런 식의 쪼개진 함수에서 이런 느낌으로 좌우를 많이 따로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 0에서의 좌극한이니까 0보다 작을 때니까 이 경우는 이 자리에다가 얘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오늘 배운 내용 그냥 대입해봐라, 간단히 정리해봐라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인수분해로 간단히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래프 안 그리고 똑같이 배운 대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4분인데 저희 10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1교시는